자,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오늘까지 여러분들 대면 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스포츠 심리학 수업 시간의 주제는 강화 그리고 처벌 그리고 보상이라는 개념들을 같이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강화, 처벌, 보상이라는 이러한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우리 스포츠 영역에서 특히 선수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의 스포츠 심리학 수업 다루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머릿속에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스포츠 심리학 개괄적인 부분, 개요적인 부분, 이런 학문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그렇다면 스포츠 심리학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좀 하는 게, 연구 방법을 좀 펼치는 게 무난하고 바람직합니다 라는 연구 방법에 대한 공부를 두 번째 좀 했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요 테마에 대해서 다루어 왔는데, 첫 번째 시간이 기억나세요? 성격과 관련된 공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사람의 성격은 어떤 형태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어떤 식의 정의들을 내려지고 있다라는 부분, 주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 마음의 심리적인 성격의 구조를 논하면서 크게는 두 학자, 홀란더와 마르틴스라는 학자들이 모델을 제시해 주었던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심리적 마음의 핵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반응의 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가변적이었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행동의 층, 반응의 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저번 시간이 되겠죠. 우리는 사람의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어떠한 일, 어떠한 행동, 어떠한 반응을 보일 때 그 일을 하게 만든 이유나 원인, 그리고 그것들의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자, 어떠한 일, 어떠한 노력, 어떠한 방향으로 뭔가를 추진하고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자, 그 행동의 방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나타냈던 행동의 강도들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동기의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정의와 함께 동기의 방향 그리고 동기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은 따로 이제 강화나 처벌, 보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저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을 총괄적으로 좀 소개했던 강의,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방향을 좀 이야기 드렸던 강의,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동기, 오늘 이제 강화, 보상,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특히 스포츠 수행에서 인간 행동에 교육을 하는 여러 장에서, 특히 체육 수업 혹은 운동부 등등 스포츠가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성격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강화나 처벌이나 보상의 방법도 조금씩은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게 성격에 따라서 변하나, 아니면 이게 동기에 따라서 때로는 또 성격에도 영향을 주나, 아니면 이러한 성격이나 이러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강화나 처벌이나 보상을 해야 되나 등등 정말로 모든 요인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 서로 굉장히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강하게 물려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처방을, 가장 좀 바람직한 멋진 수행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스포츠 심리학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온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은 서로 다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서로 모든 요인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과정이나 결과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입니다. 자, 오늘은 강화나 처벌, 보상, 그리고 코칭 행동이라는 주제를 정해 봤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강화 그러면 일단 이 강화, 보상, 처벌이라는 개념들은 역시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이고 또한 특히 우리 스포츠 심리학에서 또 많이 다루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 원어가 영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놨더니 강화, 처벌, 보상 왠지 좀 딱딱하고 우리가 조금 알듯 말듯한데 이 개념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내려주고 가자고요. 자, 우리가 강화 그러면 영어로는 reinforcement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은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선생님 우리 팀 수비진이 너무 약해요. 수비진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미입니다. 자, 신코치님 우리 타순이 너무 약해요. 타순 조금 더 짜임새 가질 수 있도록 상대 팀 투수들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타선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강화입니다. 그 의미인데 원뜻은 역시 무엇가를 강하게 만들어주다 아니면 무엇 좀 약한 곳을 보강시켜주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군사적인 의미의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어디에 병력이 좀 부족해서 그쪽에 병력을 좀 증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모든 의미들이 뭔가 좀 약한 곳, 뭔가 좀 보강 보충이 필요한 것, 뭔가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곳을 덧붙이거나 보충하거나 보강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강화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reinforcement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처벌이라는 개념도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 퍼니시먼트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퍼니시먼트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자,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어떤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처벌을 줘야 합니다. 어떤 형벌을 줘야 됩니다. 처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내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등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벌, 형벌, 처벌, 뭔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구분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 특히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처벌이라는 의미와 체벌,
의미는 반드시 좀 구별할 것입니다. 자, 벌이나 형벌, 뭔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벌은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피지컬 퍼니시먼트입니다. 육체적으로 벌을 가하다는 체벌이고,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뭔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다,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하다 라는 의미는 그냥 처벌, 퍼니시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처벌과 체벌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처벌은 뭐 벌을 주다, 제재를 가하다. 체벌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심리학, 특히 스포 심리학에서 다루는 처벌과 체벌의 개념은 많이 차이가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상이라는 또한 용어가 나오죠. 보상은 그야말로 리워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상을 내리다 입니다. 보상을 가하다, 보상을 주다, 칭찬을 하다, 상을 내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와 처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와 처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더 표현을 해본다면 뭔가에 대해서 잘하도록 칭찬을 하거나 뭔가를 증강시키는 일. 자, 처벌은 뭔가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거나 벌을 내리는 일. 그렇다면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보상이겠군요. 입니다. 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절히 잘 사용해서 내려주느냐의 문제는 강화나 처벌을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강화와 처벌을 이야기할 때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되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화란 reinforcement란 해서 강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강화는 앞에 자료를 좀 보시죠. 긍정적인 강화와 조금 부정적인 강화, 강화를 하는 뭔가를 보충시키거나 칭찬하거나 뭘 강하게 만들거나 하는 과정도 조금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이 있다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반응의 빈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시되는 자극이라고 설명이 되네요. 자, 슛을 성공시킨 선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자,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주 우수하게 지도자가 지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따르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을 경우, 아니 상대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수행의 결과를 낳았을 경우에, 정말 멋있어, 대단해, 정말 내가 지시한 대로 잘 따라줬어, 그래서 지금 너의 동작이 멋지게 잘 나오고 있어, 등등등등입니다. 자, 슛을 성공시킨 선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잘한 것, 굉장히 옳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강화라고 해요. 특히 긍정적인 강화라고 합니다. 정말 잘했어. 와, 정말 공부 열심히 잘했구나. 정말 많은 준비를 했네. 와,
너의 이런 준비 때문에 발표가 굉장히 매끄러웠다. 시험 준비를 너무 잘했네. 그래서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봤군. 아니면 와, 이 부분, 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연습을 훌륭히 잘했네. 와, 그래서 이렇게 멋진 폼이 나오는구나. 와, 슈팅 또한 훌륭해. 등등등. 예.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강화라는 부분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거시켜줌으로써 바람직한 반응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때로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수행의 성과가 좋다면 휴식을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코치님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아마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때로는 이 부분을 아마 은연중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이라는 게 있는데,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신코치님이 오전 훈련을 딱 지도를 했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훈련 일과표에서 오후에도 너무 힘든 체력 훈련이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오전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도 이거보다 더 힘든 훈련이 잡혀 있구나.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괴롭고 힘들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럴 때입니다. 신코치님이 딱 나가더니 좋아. 와, 오전에 훈련 태도 자세 너무 마음에 든다. 오후 훈련 오늘 없어. 쉬어. 대신 지금 하고 있는 훈련 마무리 잘 하자. 선수들이 와. 코치님 최고. 그리고 오전 스케줄에 따라서 오전에 신코치님이 계획했던 훈련 성과보다 훨씬 더 좋은 훈련 과정을 1시간 이상 더 선수들이 지속해 줍니다. 와, 코치인 내가 봐도 이 자식들 오전에 열심히 하면 오후에 쉬게 해준다고 했더니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와, 이 정도면 사실 오후에 좀 휴식해 주는 것도 무리가 없겠구나. 오전에 이미 오후 훈련의 성과를 다 100% 이상 달성했다. 그래서 오후에 있을 좀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오전에 이만큼 해주면 오후에 시원하게 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그런 경우를 부적인 강화라고 합니다. 역시 정적인 강화건 부적인 강화건 간에 두 개 다 목적은 지금 어떠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지속되거나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얘기예요. 슛을 잘했을 경우에도, 오전 훈련에 너무너무 잘 임했을 경우에도 역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강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좋은 결과를 이끌었거나, 아니면 훈련 과정을 잘 버텨냈거나, 아니면 정말 시험 준비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발표 준비를 정말 협동적으로 잘했거나 등등등, 그러한 아주 바람직한 일이 교실이나 아니면 운동장이나 우리가 직접 지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했다면 그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후원이나 지지를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번 시합에 잘해서 너무 좋은 결과를 거뒀다면, 훈련 과정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히 임해줬다면, 이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거를 그 자체를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시켜준다라는 의미라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처벌에 대한 개념이 되겠어요.
처벌은 역시 긍정적인 처벌과 조금 부정적인 처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벌과 체벌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처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난 다음에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시하거나 부여함으로써 그 반응의 빈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석을 했더니 내 시험 성적 총점에서 한 번 결석에 5점씩 깎였다. 지각을 했더니 3점씩 깎여버렸다. 성적 잘 받아야 하는데 지각 결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각을 해도 결석을 해도 아무런 감점이나 어떤 꾸지람이나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없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굳이 예를 들자면 조금 전처럼 지각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칼같이 내 학기 말 성적 총점에서 3점에서 5점씩 깎여버리더라. 결석을 2번만 했더니 10점이 훅 하고 달아나더라. 10점의 총점이면 학기 말 성적에 등급의 차이가 바뀌어. A에서 B로.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자, 뭔가 좀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다음에 아주 나에게는 좋지 않은 자극이 전달이 되어버리더라입니다. 그런 경우를 처벌이라고 얘기해요. 바르지 못했던 행동, 바르지 못했던 수행,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낳았던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련의 어떠한 형태의 컨트롤,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일이 좀 앞으로 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자, 두 번째 사항 봅니다. 부적 처벌이라고 해서 금지형 처벌로 어떤 반응이 나타날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제거되거나 박탈되어 버리는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굉장히 위험한 전기 시설 같은 곳이 있는 전기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안전을 기한다고 해도 너무 위험한 환경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거긴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 금지라고 해버려요. 아예 처음부터 위험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나 주변 요건들을 막아버리는 일을 얘기해요. 전기실 출입 금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있죠. 굉장히 예쁜 꽃이 가득 피어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길도 있고 따로 특별히 화단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정말 예쁜 꽃들이 정말 연약한데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있고, 자, 화단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물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꽃도 예쁘게 사진을 좀 찍고 싶고, 가까이 좀 가서 셀카도 찍고 싶고, 많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나 결국은 화단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꽃은 밟히고, 꽃은 꺾이고, 예쁜 꽃 옆에 휴지가 굴러다니고 할 거란 얘기. 그래서 아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뻔하므로 아예 화단 출입 금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금지해버린, 애초에 처음부터. 자,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죠. 소변 금지. 아니면 우리 어떤 예를 들어 요새는 그런 게 많은데 블랙박스나 CCTV가 달려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곳은 블랙박스 설치 구역입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어디가 많이 있나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 블랙박스 설치 지역입니다라고 안내가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안내문이.
거의 어떤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저런 곳이에요. 동네 마을 어귀 혹은 골목 입구에 뭐 예를 들어 전신주 밑에 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으로 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이런 데는 아예 써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고요, CCTV 설치고요. 즉 여기다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 버릴 생각 하지 마세요라고 미리 금지를 시키는, 미리 처벌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당신이 여기에 쓰레기를 미리 버린다면 당신 CCTV에 찍혀서 뭐 얼마가 안에 벌금형 등등등등 받을 거니까 조심하세요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처벌의 한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리.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므로요. 그런 것들을 처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강화나 처벌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군요 라고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혹시 듣다 보니 두 가지 방법은 다른데 목적이 어때요? 강화를 왜 사용합니까? 서연, 강화 왜 사용을 했죠? 뭔가를 보강시키고 보충시키고 증강시켰고 뭔가 잘했던 것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여건 마련해주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일을 강화라고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강화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운동선수다. 오늘 너무 게임 잘했다. 앞으로 오늘처럼 게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얘기를. 반대로 돌이켜보자고요. 오늘 조금 막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합을 말아드셨다. 그렇다면 오늘 말아먹은 시합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잘못된 수행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제거해 주는 일을 처벌이라고. 목적은 어때요? 강화나 처벌이나 목적은 같다. 강화는 잘 되었던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잘된 것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처벌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서 잘된 일들이 대신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바로 강화나 처벌, 다른 방법적인 접근이긴 한데 목적은 같다입니다.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개념, 이 부분은 정말로 제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지지난주에 저희가 현대전문학교하고 축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카페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다 보셨겠지만 3대 0으로 어렵지 않은, 그러나 꼭 쉽지만도 않았던 그냥 깔끔한 실점 없는 승리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감독이라면 앞으로 현대하고 축구를 하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예. 골은 먹지 않고 실점하지 않은 경기를 원하고요. 예. 득점도 실은 3점보다는 조금 더 하길 원해요. 예를 들어 한 5대0 정도. 자, 그렇다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때로는 저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팀이 이겼어. 그러면 예를 들어 서현이가 5골을 다 넣어버렸어. 그냥 감독이 이서현 너 오늘 최고야. 그분이 오셨네. 브라보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자, 근데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조금 집요한 데가 있어요. 항상 모든 일들을 더 이렇게 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KBS 스포츠 칼리지 축구팀이 5대0으로 이긴 상황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과학적인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5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한, 예를 들어 그냥 이서연이 오늘 그분이 오셔서 그냥 펄펄 날라서 최고의 컨디션이어서 5대0으로 이긴 게 아니고, 이서연이 오늘 펄펄 날아다니고 최고의 기량을 보인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몸 상태가 오늘 왜 그렇게 좋았는지, 이전에 당했던 부상이 오늘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오늘 같은 팀의 누군가와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의 결과인지, 아니면 오늘 슈팅은 왜 그렇게 멋지게 뻗어나갔는지, 그동안 교정시켰던 슈팅 자세 훈련 덕분인지, 아니면 그동안 아팠던 목이나 어깨의 통증 왜 오늘 사라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 뛰어다녔는지, 재활치료를 잘한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심지어는 집에서 바꿔준 벽의 높이 때문에 목의 통증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해서 먹였던 어떠한 식이요법, 운동부 식단의 조절 때문에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새로운 코치가 너무나 선수들 인화단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잘하고 팀을 잘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서연이를 괴롭히던 개인적인, 예를 들면 말 안 듣고 도망갔다가 맨날 갔다가 왔다가 하던 남자친구가 마음 잡고 서연이에게 다시 왔는지, 아니면 정말 집에서 맨날 속만 썩이던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편한 상태인지, 그렇게 오늘 누가 봐도 와, 서연이 오늘 그분이 오셨네, 그냥 최고의 날이구나 라고 흘려보낼 게 아니고, 오늘 정말로 그렇게 멋진 수행을 한 서연이에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강화란 그러한 아주 세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오늘 신코치님이 오늘 연습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쳐버렸어요. 친구들 감독님들 와서 야, 오늘 미쳤냐? 약 먹었냐? 예를 들면 오늘 날이네. 근데 툭 치고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로 그렇게 편하게 게임에 임했던, 그리고 그 멋진 사이클링 히트를 펄펄 날아다니면서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과학적인. 왜 기분이 그렇게 좋았는지, 왜 그렇게 편하게 타석에 들어섰는지, 오늘 투수의 공은 왜 그렇게 빨라 보였는지, 유난히 강했던 투수였는지, 아니면 왜 오늘은 베이스 러닝이 그렇게 유연했는지 등등등.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과학적인 이유, 근거가 있을 테니 그 객관적인 이유를 캐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게 강화의 기본 의무란 얘기. 자, 반대로 얘기할까요? 쳐버립니다. 똑같은 상황들을 대비했는데 단 나빴을 때. 자, 반대의 경우라고 칩시다. 지난주에 현대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5대0으로 깨졌어요. 아이씨, 예를 들어 감독도 선수들도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아이씨, 됐어, 잊어버려, 다음에 잘하지 하고 갈 수 있으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영역은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왜 5대0으로 졌는지에 대한 진짜 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을 거란. 1학년 사이에, 축구부 사이에 1, 2학년 사이에 의견이 잘 안 맞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너무 단독적인 플레이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 누구의 신체적인 상태가 오늘 너무너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골키퍼가 바뀌었는데 너무나 힘든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다들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복통을 일으켜갖고 그것 때문에 못 뛰었는지, 정말로 수십 수백 가지의 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아서 없애버려 주는 게 처벌이는 거예요. 나쁜 결과를 낳았던 요인들, 나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서 그거를 빨리 제거시켜 주는 걸 처벌이라고 합니다. 역시 신코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 게임을 했는데 오타수 무안타에 에러가 4개. 타석은 물론 수비수 내야한데 예를 들면 에러 4개나 하고 혼자 정말 다 그냥 말아드셨습니다. 신코치님 때문에 팀은 전부 에러에서 전부 합산된 점수 전부 다 막 다 선사했고요. 그 에러로 인해서 추가 실점 다 해버리고, 타석에서도 하나도 역할도 못했습니다. 감독님이 잊어, 괜찮아, 다음 게임 잘하지 뭐가 아니고 정말 오늘 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수행도 못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아내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고 없애주는 일을 처벌이라. 진짜 막 여자친구가 떠나버려서 어젯밤에 여자친구로부터 우리 그만 만나, 헤어져 해서 에이씨 하고 술을 먹고 잠을 자버렸는지, 아니면 정말 아팠던 부상 부위가 다시 재발을 해서 정말 오늘 팔 하나 들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을 느꼈었는지 등등등등. 그 이유는 정말 수백 가지일 수 있어요. 단 그거를 빨리 찾아서 없애주는 일,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일을 처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역시 강화나 처벌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강화는 정말 잘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우리 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처벌은 오늘 정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다면 이 결과를 낳게 만든 좋지 않은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서 제거시켜 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강화나 처벌의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수행, 가장 객관적인 설명 가능한 아주 좋은 수행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라는 그 하나의 같은 목적에서부터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처벌에 구분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쭉 적어 봤는데, 예를 들어 연습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해서 운동장 돌기를 했다.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처벌을 좀 받은 경우가 되겠죠. 팀 전체가 분발한 결과로 연습 후에 운동장 뛰는 것을 안 했다. 오전 훈련 정말 열심히 임했더니 오후 훈련을 우리가 면제받았다. 아주 재밌는 강화의 한 장면이고요.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해내자 코치 선생님이 박수를 치고 잘했다라고 말한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강화의 한 방법이 되겠죠. 나이스 캐치 최고야, 연습한 것보다 더 잘 나왔네 등등, 멋지다, 너 오늘 최고인데 등등입니다. 자, 팀의 훈련 규칙을 위반한 선수를 연습 시간 내내 벤치에 앉혀둔다. 이거는 처벌의 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연습과 이전 시합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선수를 주장으로 임명한다. 이거는 강화의 한 방법입니다. 선수가 잘못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잘하면 미소를 지어준다. 이건 강화나 처벌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나중에는 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 그 다음에 미소를 지어주는 일은 하나의 보상의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선수를 미소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선수에게 좀 좋지 않은 표정을 지어서 내 의사를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보상을 사용할 것이냐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되겠네요.
자, 이 페이지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강화를 좀 선수들, 학생들,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실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강화의 원칙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강화란 게 그냥 예를 들어 수학적인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오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사람은 긍정적, 부정적 강화에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자, 욕을 해서 퇴장당하는 선수는 처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팀 동료들이 원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강화는 상대적이다. 입니다. 자, 보자고요. 예를 들어 자, 흰코치님, 야구라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특히 뭐 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때때로 양팀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에 나와서 심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벤치 클리어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좀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 뭐 투수가 상대팀 간판 타자의 뭐 엉덩이를 볼로 던져서 맞춘다. 고의적으로 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규정, 규칙, 야구 규칙 주심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뭐 퇴장을 당하기도 해요. 자, 그건 일종의 처벌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안 좋은 경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미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인지를 해야지 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팀 오늘 경기가 너무너무 안 풀립니다. 자, 예를 들어 상대팀 타자가 오늘 정말로 잘 칩니다. 빠른 직구를 던져도 잘 받아치고 변화구는 정말 잘 기다렸다가 톡톡 안타를 만들어내고, 지금 벌써 상대팀 타자는 4타수 4안타예요. 그리고 그 타자가 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내가 투수인데 정정당당한 상황에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저 타자 엉덩이라도 내 볼로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저 투수가 던져서 엉덩이에 맞았습니다. 그 막 벤치 클리어링이 확 일어났어요. 뭐 상대팀에선 당연히 그러죠. 야, 왜 우리 팀 타자 빈볼을 던지느냐. 그럼 뭐 한쪽에서 와 하고 나오면 이제 한쪽에서는 뭐 그래도 뭐 어쩌고 하고 이제 같이 그라운드에 맞섭니다. 자, 때로는 스포츠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내가 빈볼을 던져서 상대팀 너무 잘하고 있는 간판 타자 엉덩이를 맞췄더니 그 다음 회부터 우리 팀 선수들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9회 말에 역전승을 거둬. 예, 굉장히 애매한 경우예요. 그 경우를 칭찬하기는 어렵죠. 예,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특수한 상황들이 또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 그렇다면 매번 빈볼을 던져라고 지시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분위기의 반전을 이끌어오는 기본적인 형태에서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보자고요. 개인의 기량이 부족하면 항상 반복될 수 없다. 홈런을 쳤을 때 또 치고 싶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선수는 펜스 근처까지 날리기 위해서 전체 타율을 떨어뜨린다. 자, 오늘 뭐 우리 신코치님 계속해서 바쁩니다. 바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코치님이 뭐 KT의 1번 타자라고 칩시다. 예.
오늘 말공격이고 9회 초 9회 말까지 스코어는 0대 0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팀의 9회 말 공격의 첫 타자는 8번 타자예요. 8번, 9번 타자 전부 다 아웃이 됐어요. 자, 투아웃입니다. 다음 타순인 우리 신코치님이 마지막 세 번째 타자로 올라갔어요. 9회 말 마지막 우리의 공격입니다. 평소에 홈런이 없던 우리 팀 1번 타자가 상대 투수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서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만들어 끝내기 홈런을 쳐버렸어요. 신코치. 게임이 끝났습니다. 승입니다. 너무 좋은 결과예요. 0대 0의 팽팽한 승부를 이끌어준 투수진, 야수진들 양팀 전부 다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에러 하나 없는. 승부는 오로지 마지막 신승엽 코치의 홈런 한 방으로 갈려버렸습니다. 와, 생애 최초의 끝내기 홈런을 쳐버렸어. 예. 오늘 스포츠 뉴스의 첫 일면 기사입니다. 자, 감독이에요. 우와, 오늘 너무 잘했어.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멋진 결과가 나왔어요. 힘들게 연패하고 있었는데 홈런 한 방으로 연패를 끊었어요. 분위기도 확 살았어요. 자, 좋은 일이 일어났으므로 강화를 해야 돼요. 진짜로. 멋진 일이 일어났으므로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나요? 애매한 경우로. 신코치님은 우리 팀의 1번 타자예요. 장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장타력도 없어요.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보폭도 달라져야 하고 보폭의 넓이도 훨씬 더 커져야, 스윙의 크기도 커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세터예요. 찬스를 만들어내고 기습 번트를 대고 1루로 빨리 뛰어야 되고, 내야 땅볼을 쳐도 1루에 빨리 뛰어서 세이브 돼야 되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1번, 2번과 함께 점수를 3, 4, 5번들이 낼 수 있도록 테이블을 차려놓는 테이블 세터가 우리 팀 1번 타자의 주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의 홈런 때문에 홈런을 치려고, 홈런을 치게 하려고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예. 타율이 3할 오픈이었어요. 발도 빠르고 내야 번트도 정확하고 내야 안타도 치고 출루율이 4할이나 됐어요. 자, 오늘 일 때문에 홈런을 치려고 했더니 타격 폼이 다 바뀌고 계속 헛스윙, 삼진 아웃되고, 아무리 좋은 결과였으나 그거를 무작정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발생한다. 예. 왜? 우리 팀의 1번 타자의 역할을 홈런을 치기 위해서 타격 폼을 바꾸고 스윙을 바꾼다면 안 되므로요.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화나 처벌은 굉장히 사람에게, 그 다음에 특히 아주 미묘한 스포츠 상황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후원할 것이냐, 어떻게 좀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되게 좀 아주 차이가 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뭐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에 이용할 만한 강화의 원칙이 매우 복잡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상황만의 특수한 성격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은 환경과 그 행동과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을 고려해 가며 아주 적절하게 강화나 처벌,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